아, 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모여서 약간 좀 힘들었죠? 좀 어려웠는데, 먼저 제가 좀 죄송한 말씀 드리겠는데, 제가 실수해서 답을 없는 게 2개가 답이 없어요. 일단 5번이 현재 이건 문제가 성립 안 됩니다. 5번. 그 다음에 17번. 이 모두 다 옳은 답이거든요. 옳은 거다 보니까 얘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5번과 17번 일단 답이 없다 생각하시고, 그 17번은 모두 다 옳은 말입니다. 틀린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2개는 없다 생각하시고요. 하여튼 죄송한데. 자, 일단 이제 문제가 우리 요걸 낸 목적이 이런 겁니다. 31회차 작년 중개사 시험에 어떤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감정평가사 시험이 나왔던 그런 형태가 있거든요. 그걸 2개 반영해서 실제 아마 이 정도까지 아마 시험에 나올 것 같아 보니까요. 그래서 그걸 맞춰서 아마 실제 우리 시험장 가서 이 정도 어떤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뭐 있는가 하면 계산 문제는 내가 풀 수 있는 거 없는 걸 딱 정해서 결정하시라고요. 그러니까 푸는 건 확실히 푸시는데 아예 손 못 드는 게 그대로 포기하시라고. 그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자, 일단 그래 보시면서 자, 문제 1번 가보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갈게요. 자, 1번, 2번 이거죠. 토지란 건 생산 요소이면서 소비자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념 없는 거고, 2번은 민법에 있는 부동산 개념으로서요. 1항은 뭐 있습니까? 토지와 그 정착물이고, 2항은 부동산 이외는 동산 써놨거든요. 그다음 3번은 보니까 준 부동산 기록은 등기 등록의 방법이 있다. 근데 그 중에 뭐 있습니까? 공장, 지단 등이 전부 다 준 부동산 속에 포함된다 이거고요. 근데 5번은 보니까 임목법에 관한 법률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등 임목은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는 거죠. 어려보시고. 자, 2번. 우리 최근에 보니까 2번은 이런 거 아닙니까? 후보지란 말과 그 다음에 이행지를 갖다 시험 내면요. 지역 상호간이냐, 지역 내냐, 이걸 보통 시험 내 일반적인데, 우리 감정평가 시험 보니까요. 그렇게 안 내고 이제는 구체적 내용을 장난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죠. 우리 보니까 택지 지역도 있고 농지 지역도 임지도 있는데, 택지는 크게 3개 있죠. 주거, 상업, 공업이 있을 것이고, 농지는 전답, 과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변화가 있는 이건 다른 말 후보지가 되겠지만, 이 안에 있는 주거, 상업, 공장이 이동되는 것, 전답, 과선 등 이동된다. 이게 이행지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현재 뭐 있습니까? 내용을 다 보지 말고 첫 번째 보니까 주택이 상업지로 전환 중에 있더라. 또 2번째 뭐 공장이 주거지로 변화 있더라. 이 말이죠. 주거가 상업 바뀐다, 공장이 주거로 바뀐다. 이건 이행지주죠. 그래 보시고, 또 3번째 뭐 있습니까? 과수원이 전으로 바뀐 거죠. 이건 전부 다 소분류, 즉 이행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3번 문제. 3번. 용도 다양성과 서로 관련된, 이건 그냥 그대로 암기하시는데 이건 사실 문제 어렵습니다. 몇 개란 건. 어쨌든 체유효 이용, 용도 다양성. 니은번 후보지 이행지 같이 이행과 전환 개념을 쓴다. 이건 용도 다양성. 디귿번의 가격, 다원설, 용도 다양성이죠. 니을번의 경제, 공급, 용도 다양성이고, 미음번의 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된다. 이건 다른 말로 영속성. 그래서 거기 기역, 니은, 디귿, 니을 4개 맞는 거죠. 자, 그다음 4번에 1번은요. 요거 문제 푸는 요령인데, 특히 자, 이런 거 아셔야 됩니다. A제 가격이 올라갔을 때 A제에 대한 수요 물으면요. 다만 문제 풀 때 이건 요령인 겁니다. 효과가 들었을 때 문제 푸는 거예요. 문제 푸는 요령은. 효과 들었을 때 이때는 같은 물건 들으면 이건 무조건 어떤 뭐 소득 효과 들은 관계 신경 쓰지 말고 항상 여기 있는 이 답을 묻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A제 가격이 올라가고 요 B제 있는 수요가 나면요. 이때 이건 무조건 다른 물건이죠. 다른 물건은 무조건 이건 답이 뭐가 들어오는 거면 대체 효과 이 말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 푸는 요령은 이겁니다. 효과가 들어왔을 때 문제 푸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효과 들어오거든. 같은 물건, 다른 물건 먼저 확인 들어가라고. 그래서 1번 보니까 현재 주택 임대료하고 다른 재와 가격이 나 있죠. 이거 분명히 뭡니까? 다른 물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대체 효과 요걸 장난치게 돼 있어 항상. 그래 보시고 2번은 인구란 건 당해제와 가격 아니죠. 따라서 이건 곡선 자체 이동이고 3번은 은행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이든 공급 둘 다 증가요. 4번 보니까 자 4번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죠. 그죠? 그래서 거기 있는 5번에 4번은요. 4번에 4번입니까? 원자재 가격 하락은 그만큼 뭐예요? 공급이 많은 거죠. 증가되면은 당연히 뭐 있습니까? 가격은 하락, 균형량은 증가 묻는 거죠. 그죠? 그래 보시고 5번은 수요 공급이 둘 다 증가되면요. 자, 요거 묻는 거 아닙니까? 수요도 증가되고 공급도 증가되면은 이때 우리 균형량은 무조건 뭐요? 양은 증가지. 그죠? 균형 가격은 뭐 있습니까? 모르는 거지. 이때 조심할 건 모른다 같은 표현이 뭐냐? 그와 같이 뭐 있습니까? 가격의 상승 여부는 수요 공급의 증가폭이 달라진다. 이 말이 같은 말이 모른다 이 표현입니다. 표현 자체가. 그래 보시고 문제 5번에 이게 답이 문제 성립 안 되는 건요. 뭐 균형 가격은 답을 찾겠지만은 우리 거기 공급 곡선 기울기 물었죠. 이건 수요 곡선 기울기 찾아야 됩니다. 수요 곡선. 왜냐하면 그 밑에 보니까 박스에 수요 곡선에 보니까 변화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급 곡선 기울기 변화 문제가 이건 수요 곡선 기울기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성립될 건데 일단 첫 번째 우리 기울기란 건 자 요걸 아셔야 돼요. P는 Q인데요. 뒤에 어떤 숫자가 있을 거예요. 이 숫자는 의미를 갖지 말고 항상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요게 기울기 여기 요 값이. 단 조건은 1P를 만들었어. 1P를 만들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거기 제가 문제에서 보니까 니은번에 공급 대신 수요 곡선 기울기 써볼게요. 써본다면 자 최초 있는 수요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QD는 나와 있는 게 1000-2P죠. 그런 게 여기 QD가 뭐 있으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으면 1200-PI입니까? 그죠? 그러면 일단 이 숫자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죠? 항상 1P는 이러면 1P는 얘는 현재 기울기가 얼마 됩니까? -1 되겠지. 그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되죠. 그러니까 우리 과거보다 이게 2분의 1만 감소한 거 아닙니까? 그죠? 기울기 값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균형 가격 물었죠. 균형 가격. 자, 이때 이게 1000이고 얘가 뭐 있습니까? 1200 돼 있으면 항상 공급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QS는 보니까 2P 돼 있거든요. 자, 요 P 대신 Q 대신 2P를 그냥 집어넣으란 거예요. 그래서 넣어보면 이 값이 얼마냐면 2P 되겠다. 그죠? 얘는 뭐 있습니까? 넘어가면은 4P는 얼마 됩니까? 1000 되니까 P 값 얼마? 250이죠? 그 다음 얘는 요 P 대신 요거 2P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3P죠? 1200 되겠죠? 따라서 이 값이 얼마 됩니까? 400 되는 겁니까? 그래서 과거보다 150이 더 증가되는 거죠. 가격이. 일단 그런 건데 일단 이거 하여튼 답이 안 됩니다. 성립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 일단 미안한데 이런 의도의 사실은 이게 작년에 우리 중개 시험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또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정리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6번에
6번에 이거 아마 이 저게 제일 많이 들었는데, 자 보세요. 6번에 1번을 잘 보셔야 돼요.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시 볼래요? 만약에 우리 거기 지문처럼 수요가 완전 뭐요? 탄력이죠. 비탄력이고, 잘 보셔야 됩니다. 이때 만약 지문상에서 공급이 뭐 증가되었다 이 말로 하면요, 이거 물건 다른 거죠. 다를 때 무조건 가격이냐 양 둘 중 한 개는 무조건 불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불변이라는 용어를 꼭 나오는데, 얘는 수요가 완전 비탄력일 때 수요가 증가됐거든요. 이 말은 지금 현재 같은 물건 절대 불변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못합니다.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항상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무조건 같은 물건이냐 다른 물건 좀 구분하시라. 같은 물건일 땐 절대 이건 불변이 없고, 다른 물건일 땐 불변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요거 묻는 거죠. 이때 보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완전 비탄력의 수요 있으면 원래 공급이 있는 상태예요. 있으면 이때 뭐 있습니까? 공급이 증가되면 이쪽이 공급 증가죠. 그래서 결국은 과거보다도 여기 있는 가격은 뭐 있습니까? 떨어지겠지만 양은 불변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얘는 보니까 같은 물건이에요. 그럼 이 말 아닙니까? 원래 이게 완전 비탄력 공급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된다 이 말은 이쪽이 분명히 증가란 말이 이게. 그래서 얘는 항상 뭐 있습니까? 양은 결국 뭐 하는 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제일 중요한 건 물건이 다를 때만 불변이 나올 것이고, 같은 물건 절대 불변이 없습니다. 그것만 좀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측정 단위 시간이 짧다. 이건 단기는 비탄력이죠. 가격 탄력성 값은 작아질 것이고, 반대로 주택의 생산 요소 짧다. 이건 완성기가 묻는 거죠. 짧을 때는 탄력성 값이 커집니다. 근데 3번은 보니까 뭘 묻는 거예요? 공급이 탄력이죠. 우리 전에 B가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탄력 저거 분명히 가격이 더 큽니다. 이 말은 가격이 다시. 자, B가 탄량 이게 이거죠. 비탄력은 가격 변화가 양보다 더 크다는 소리고, 탄력은 뭐 있습니까? 가격 변화보다 양이 더 큰 거죠. 그래서 거기 현재 탄력 나왔으니까 가격은 더 적게 변합니다. 더 크게 아니고. 그 다음에 4번은 탄력성 값이 1보다 크다는 거. 이건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올라가면 총 수입은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보니까 비탄력인데, 비탄력 뒤에 뭐 균형 양나 있죠. 자, 비탄력은 가격이 더 큽니다. 양이 더 적고. 그래서 거기 뭐 있습니까? 양이 더 증가폭이 더 적다 써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일단 7번은 앞으로 탄력성 공식이 2개 나오면 무조건 있죠. 그냥 공식을 그대로 쓰지란 거예요. 그래서 소득 탄력성과 또 교차 탄력성이 있죠. 그래서 이 식을 그냥 쓰시란 거예요. 얘는 공식이 뭐죠? 소득분의 수요 될 것이고, 얘는 뭐 있습니까? 가격분의 수요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양을 이렇게 뽑아내라는 거예요. 내면 여기 있는 전체 있는 이 수요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 식을 만들어서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보니까 소득 탄력성이 0.6이 될 것이고, 그죠? 또 한 야채 뭐 있습니까? 거기 있는 교차 탄력성 값이 0.4죠. 자, 그러면서 거기 있는 값은 소득이 10%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아파트 가격도 5%한 거죠. 자, 그러면 이 값을 보니 얘는 뭐 곱해주면 6%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죠? 곱해주면 이건 2% 증가된 거지. 그래서 소득 때문에 수요가 6% 증가. 그 다음에 교차 때문에 수요가 2% 증가죠. 합은 뭐 있습니까? 8% 증가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1번. 순차란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순차라면 이건 무조건 순서별로 나열해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향 다음에 뭐라 합니까? 후퇴. 후퇴 다음에 뭐라 합니까? 하향. 하향 다음에 뭐 있습니까? 회복. 이런 순서죠. 그래 보시고 2번 같이 뭐 있습니까? 외부 충격.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규제. 이건 정부 정책이죠. 정부 정책 비순환적이죠. 3번 이 말 묻는 거예요. 부동산은 지역적, 개별적, 즉 도시마다 다르고 또 각각의 지역마다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은 무조건 나오거든. 이와 같은 요인으로 부동산 경기를 측정한다 해서 무조건 맞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회복이란 건 우리 회복은 어떻게 했으면 집값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나오는 집값 올라간다 이걸 따지면 돼요. 그러면 과거 가격은 최저 하한가 될 것이고 이때 이건 도자죠. 매도자 중심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제 풀 때. 이와 같은 문제 푸는 어떤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한선 되겠다죠. 자, 뒷장에 9번 가보겠습니다. 9번은 제일 중요한 건 항상 효율적 시장은 절대 초과임이 발생 안 합니다. 다만 1번 번이 뭐나 있습니까? 공표되지 않는 정보나 있죠. 공표되지 않는 정보 나온 순간 이거 무조건 뭐 있습니까? 강성 효율적 시장 될 것이고 2번 똑같은 아파트인데 지역이 달라지면 가격도 달라지는 거죠. 3번 자 얘는 시장 조직화 어렵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비공개, 비표준, 비조직은 전부 다 이건 개별성. 4번 가보겠습니다. 4번 보니까 약성 효율적 시장할 때 뭐 기술적 분석에도 절대 초과임 발생 안 하죠. 할 수 없다. 5번 어느 누가 어떤 정보를 하는 순간 몽땅 다 이건 전부 다 예, 강성. 그래서 답은 5번 되겠네요. 자, 10번은 여과 과정인데 여러분 항상 여과 과정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거 보지 말고 무조건 이런 그림 그리세요. 이런 그림. 요것만 그려놓고 그냥 가시라고. 고급 주거지, 저급 수놓고 따라가시면 답이 풀릴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1번은 그 말이죠. 지금 하고 있는 주거 분리는 고급 주거지와 저급 분리지 절대 주거지역과 상업적 분리 아니에요. 또 2번 설럼과 빈민가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시장 성공이죠. 또한 해결책은 철거 정책 아니라 뭐 있으면 주민들한테 소득을 높여주는 거예요. 어려보시고 자 3번은 마지막 들어온 게 상위 소득이 들어온 거죠. 이게 누구냐? 상향여가죠. 4번은 고급이 계속 고급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주거 개선 비용보다 가치 더 크니까 계속 하자 보시는 결과 계속 고급 남아 있습니다. 5번 보니까 경계적에 인접한 고까지 요거 묻는 거죠. 요 지금 집값 뭐합니까? 떨어지겠다죠. 그렇게 문제 푸는 방식 마시면 돼요. 자, 11번에 기억번호 보니까 교통망이 포인트죠. 교통망 무조건 누가 말한 겁니까? 호이트의 선형 이론. 자, 이 니은번 보니까요. 마샬라 무조건 뭐 있습니까? 항구적 장기가 아니라 일시적 단기 말라야 돼요. 준지대. 그 다음에 T급번호 보니까 예, 수송 비재료가 누구 거죠? Tnen의 위치 지대죠. 맞는 거고. 리얼번호 알론스는 각 산업마다 지대 지불 곡선 차이가 있는 건 매출액이 아니라 순형가 또는 초과인 차이입니다. 순형가 또는 초과인 차이. 그 다음에 자 미연번호 보니까 우리 니카들은 최열등지 한계지에선 지대를 요구할 수 없죠. 반대로 마르크는 지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 보시고 자 12번은 인력 이론 묻는 건데 이걸 딱 묻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조건 첫 번째 볼 게 뭐냐? 상권수가 다시 고객수를 먼저 구분하시는데 예, 12번이죠. 자, 고객수가 보니까 그 전체 있는 곡이 얼마 됩니까? 내용이 보니까 10만 명이죠. 10만 명에 대해서 몇 프로 간다 했습니까? 그죠? 70%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70%니까 예, 7만 명이 현재 간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상권수가 두 개 있죠. A란 상권과 B란 상권이 있는데 마찰 개수 값은 그냥 2 고정돼 있죠.
똑같은 방식 우리 어떻게 썼습니까? 공식은 거리분의 크기를 쓰는 거 아니에요? 거리 무조건 마찰계수 2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액면감 집어넣어 볼게요. A란 건 보니까 거리가 1km고 매장 면적 5,000 될 것이고, B란 건 보니까 거리가 2km인데 매장 면적 현재 2만 되는 거죠. 이때 조심할 건 항상 약분할 때 거리는 거리끼리 약분하고 그다음에 크기는 크기끼리 약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미 약분돼 있는 거죠. 이렇게 붙이고 매장 크기는 뭐 있습니까? 5,000 대 2만 대 이건 1대 4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은 1분의 1은 1 될 것이고 4분의 4는 1 되니까 합이 얼마 2 되죠. 그래서 2분의 1씩 이렇게 뭐 있습니까? 분산되니까 A 지역에 있는 시장 점유율 50%고 7만 명 중에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2분의 1이니까 이건 3만 5천 명이 간다리 가시면 돼요. 자, 그려보시고 13번은 지금 이거 묻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게 중요하지 않고 외부 효과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외부 효과는 가장 기본 전제가 사적이 이 동네에 뭔가 들어갔을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문제 물었던 게 뭐 있습니까? 그 해결 방안이 있는데 1번 쓰레기 투기 이건 외부 불경제죠. 해결 방식 뭐가 있습니까? 자율적인 규범 나 있죠. 2번 보니 뭐 있습니까? US를 들었었죠. 해결책 뭐가 있습니까? 거기 있는 용도 등을 바꾼 거 아닙니까? 3번은 보니까 공해 유발되는 업장이 들어갔죠. 여기 대해서 뭐 있습니까? 국가 저기 보니 과정금 부과한 거 아니에요? 4번은 소음이 들어왔죠.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협상한 거죠. 5번 보시자. 주택 공급 부족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다시요. 가장 중요한 건 외부 효과는 그 지역 어떤 사적이 뭔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다시 우리 1번 같은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 들어섰다. 2번 US를 들어섰다. 3번은 뭐 있습니까? 공해별 업체 들어갔다. 4번 소음 들어갔죠. 근데 5번은 공급 부족 뭐 더한 게 있습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번은 보니까 이거는 외부 효과 관계없는 그런 지문이죠. 요거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14번에 1번 가볼게요. 도시개발과 수용은 이건 직접 개입이죠. 반대로 금융지원과 보조금 이건 간접 개입이죠. 2번 자 불로소득이 증가된 만큼 환수한다. 이게 개발 부담금이고 3번은 토지 선멸은 다른 거 보지 말고 끝에 있죠. 이건 절대 강제 수용이 아니라 협의매수. 그 다음에 4번은 보니까 미개발된 토지를 뭐 있습니까? 구획 정리. 이건 옛날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이 말 대신 도시개발사 바뀐 거죠. 그래서 4번은 토지 적성평가 아니라 이건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개발과 보존남 이거 무조건 토지 적성평가예요. 적성평가. 자 15번은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현행 제도에 시행되고 있지 않는 내용이 4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택지 소유 상한제. 이 질문도 무조건 이 4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나와 있는 게 토지 초과 이득세. 세 번째 보니까 공한지세. 네 번째 토지, 종합토지세. 종합부동산세 아니에요. 종합토지세. 이와 같은 건 절대 시행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말도 무조건 이 4개 중에 답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문제 풀 때. 자, 일단 그런 건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답이 1번 되겠네요. 그죠? 자, 16번 가보겠습니다. 16번은 이 부동산 주택 정책이 거의 매년 나오게 돼 있어요. 1번 가볼게요. 자, 거기 끝에 뭐야? 아무런 영향 미치지 않는다. 이건 무조건 있죠. 규제 임료가 높을 때 시장보다. 그 다음에 2번도 보니까 질적 저하가 졌는데 이건 아무런 영향 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때는 무조건 규제 임료가 높을 때입니다. 3번은 만약에
보조금 주었을 때 효용이 더 큰 건 당연한 거죠. 보조금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은 효용이 더 커지거든요. 그 다음에 4번 가보겠습니다. 예, 임대료 보조는 자 장기에서 자 임대료 보조는 무조건 단기는 수요 증가, 장기는 공급 증가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 장기 나이즈죠. 나오면 공급이 증가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은 임대료를 정부가 주면요, 임대주택 가격의 상대적 하락이 아니라 결국 뭐 있습니까? 이 말이죠. 보조금을 준 만큼 결국 내 소득이 올라갈 수 가다 보니까 대체 효과 때문에 그만큼 뭐 있습니까? 내 실질 소득이 감소된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이 주택 가격 상대적 감소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다시 소득 효과 때문에 그만큼 뭐 있습니까? 보조금 준 만큼 결국은 상대적 임대주택에 대해서 가격 하락한 효과를 가져간다 이 말도. 이게 결국은 소득 효과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자, 17번에 이건 다 맞는 거예요. 그냥 넘어갑니다. 자, 18번 가볼게요. 1번. 자, 지렛대 효과는 타인 돈 빌린 거죠. 타인 돈과 서로 관련된 건 뭐냐? 곧 이건 금융상 위험이고. 다시 1번. 타인 돈을 많이 빌려가면 그만큼 금융상 위험 더 커지겠죠. 그죠? 2번 가보겠습니다. 이 정의 부의 지렛대 또는 부가 정의로 바뀔 수 있는 논리는 은행 대출 금리 차이 절대 이 말 대신 대출 비율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당 수익률 때문에 뭐 있습니까? 정의 부로 바뀔 수 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그 말이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렛대라는 것은 타인 돈을 빌렸을 때 결국은 지렛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뭐나 전세금 이게 타인 돈이죠. 어려 보시고 4번 보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는 부채 비율이 커지면 자기 자본 수익은 더 커지겠죠. 자, 5번 부의 지렛대에서 부채 비율이 커지면 그만큼 뭐 있습니까? 지렛대에 대한 진폭은 더 커집니다. 이 말이 결국 다른 말로 자기 자본 수익은 더 크게 하락합니다. 어려 보시고 자, 19번 몇 개랑이 참 어렵습니다. 문제가. 자, 기억번 차입자에게 고정금리로 대출하면 대출 전 인플레 위험이 더 커지겠죠. 그죠? 그래 보시고 2번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그 결과 이건 민감도. 민감도는 결국 위험 통제 속에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번 위험 처리 방법에서 요구 수익은 상향 조정이고 기대 수익은 하향 조정이죠. 니얼번 자, 현금화되는 과정 이건 뭐야? 벌써 이건 다른 말 유동성 위험이죠. 그 다음에 미연번 민감도가 높을수록 그만큼 위험도 큰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답은 딱 한 개네. 미연번만 맞고 나머지 다 틀린 거죠. 어려 보시고 자, 20번 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이죠. 1번 포트폴리오 가장 큰 장점은 위험과 수익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2번 자, 거기 2번 두 줄을 시장 위험 나 있죠. 시장 위험 나는 순간 이거 무조건 피할 수 없는 거고 항상 뭐 있습니까? 체계적 위험 속에 포함돼요. 3번 자, 분산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 목적이냐?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할 목적이지 체계적 위험과 제거할 목적 아니에요. 4번 자산수가 많으면 훨씬 더 많은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상관계수값이 플러스 1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거지 플러스 1이 아닙니다. 플러스 1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무조건 최적의 포트를 나눈 순간 무조건 접하는 접점 그거 걸쳐놔야 돼요. 그래서 답은 현재 5번 될 것이고 자, 21번요. 여러분들 항상 잔금 관련된 말로 무조건 이건 연금형가 씁니다. 연금형가. 그래서 이때 잔금 비율을 묻거든요. 비율을 묻거든. 다른 거 보지 말고 무조건 연금 현가분의 연금형가 씁니다. 그래서 부모가 대출받은 전체 기간
분자가 남아있는 잔여기간 씁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보니까 대출 받은 건 15년간 받았었는데 그건 전체 15년 되겠죠? 남아있는 게 5년 갚았으면 결국 10년 남은 거 아닙니까? 이거 항상 조건표 주어집니다. 그래서 연금 현가 15년이 104점 얼마 되죠? 104점이 될 것이고 10년 얼마 됐으면 82점이 되겠죠? 요 식을 갖다 이런 값이 있냐 찾아가는 거예요. 정확한 계산보다도. 그래서 거기 있는 답은 3번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 22번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요 암기하셔야 되죠.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요거 아닙니까?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이렇게 암기했죠. 그죠? 22번. 공부 감소. 요거 아닙니까? 공실 및 불량 부채. 부채 서비스. 부채 서비스액은요, 여속에 원금에다가 이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소득세, 법인세. 요 4개만 암기하시면 돼요. 다만 이거 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됩니다. 이런 것만 딱 정리하시면 답이 나올 건데, 기억에 불량부채 여기 있는 거죠. 또 뭐 있습니까? 니은번에 법인세 여기 있는 거죠. 디귿번에 이자 상환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화재, 보험료, 재산세 포함될 것이고 감가상각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현재 번호가 뭐 있습니까? 기억, 니은, 그 다음에 디귿, 비업. 요 4개네. 그죠? 4개.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 23번도 옳은 지문 찾는 건데 1번 기억번 보니까 수익성 지수 묻는 거 아니에요? 항상 수익성 지수는 무조건 뭐 있습니까? 유출분의 뭐요? 유입이지. 그래서 현금 유출의 현가가 4천. 현금 유입의 현가 얼마요? 5천 돼 있죠? 이건 1.25 나오겠네. 그죠? 그래 보시고 니은번은 뭐 있습니까? 내부 수익은 순현가를 뭘 만드는 거야? 그렇죠. 0 만드는 거죠. 디귿번은 재투자. 즉 할인율 또는 재투자는 무조건 내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 그 다음에 순현가는 뭐 있습니까? 요것을 쓰는 거예요. 니을번 보니까 우리 할인 현금 수입은 순내숭, 순현가, 내부 수익률, 수익성 3개 있죠. 미연번은 뭐 있습니까? 내부 수익률은 항상 내부 수익률과 요것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맞는 건 보니까 니을, 미연 2개 있네. 그죠? 자, 24번. 이 문제는요. 나오면 무조건 틀려줘야 됩니다. 이거 풀면 안 된다고. 이거 언제 다 1년만 다, 1분만 다 풀겠습니까? 자, 일단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런 거요. 24번이죠? 여기다 쓸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총 투자란 건 지분 투자 플러스 뭐요? 저당이거든. 그래서 일단 총 투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00원 돼 있죠? 그 다음에 대부비율이 60이죠. 이 말은 결국은 6,000을 갖다 빌린 거 아닙니까? 내 돈 4,000 투자한 거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자 나와 있는 게 유효조수득. 자 우리 항상 영업수익 계산표 알고 있죠? 가유, 순, 전. 자 후가에 나 있네. 후.
비용 어떻게 빼줍니까? 공, 경, 부세죠. 이 식을 다 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이 있을 것이고 세전 현금, 세후 현금 있는 거 아니겠죠? 이건 영업 경비가 될 것이고, 그다음 부채 서비스액, 이건 소득세죠. 이걸 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조석이 현재 3천, 순영업소득 2천, 또 뭐가 있습니까? 세전 현금 현재 1,400, 세후 현금 보니까 1,000대 있죠. 여기 있는 요 차이가 1,000 될 것이고, 또 요 차이가 뭐 요걸 빼준 거 아닙니까? 결국 이게 600 되겠네. 요 차이가 400 되겠죠. 요걸 뺀 값이 값 나오니까. 자, 그런 다음에 부채 서비스는 얼마요? 600 돼 있을 것이고, 영업소득세 400이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볼래요? 항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600분의 2,000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은 뭐 있으면 보니까 3.333 나오겠네, 이렇게. 그래서 값이. 그 다음에 순소득 성수. 순소득 성수는 공식이 뭡니까? 자, 4번은 순소득 성수는 순영업소득분의 뭡니까? 총투자. 순영업소득 현재 2천 나 있죠. 총수 얼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5 되겠네.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이겁니다. 5번은 내 돈분의 지분 투자분의 저당, 이런 거. 지분 현재 400대 있죠? 4,000대 있죠? 그죠? 네, 저당 6천 아닙니까? 150%. 이런 건데, 이런 건 사실 문제 풀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자, 25번요. 자, 네, 옳은 거 몇 개 있는가? 기억번. 대출 조건이 같으면, 자, 변동금리의 초기 대출 금리가 고정금리 초기보다 훨씬 낮죠. 2번.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걸 예상되었을 때 변동금리 하라는 것이 고정금리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불리한 거죠. 그죠? 자, D급번요. 예, 향후 금리 하락 예상된다면 차이점은 당연히 뭐 있어?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보다 훨씬 유리하게 금리 하락했을 때. 자, 미연번. 자, 미연 보니까요. 예, 변동금리로 변동금리 대출 차입자는 고정금리 차입자에서 금리 변동 위험성이 훨씬 더 뭐 있습니까? 이게 더 높죠, 그죠? 자, 이 말은 우리 고정은 딱 계속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변동은 계속 금리 변동이 있으니까 훨씬 더 위험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현재 T것, 리얼 2개 되겠네요. 자, 26번은 이건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내용들 중에 보니까 대출 조건이 뭐냐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억은 원금 일시 조건, 즉 대안 1은 뭐 이거 아닙니까? 이자만 매기 지급한다. 대안 2는 보니까 무슨 방식이에요? 원리금 균등이죠. 대안 3 뭐 있습니까? 원금 균등이죠. 대안 4는 보니까 뭐 있습니까? 최정식이죠. 그 나오면 겁먹지만 그냥 이런 그림 그려 그냥 편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걸 따라가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최정식인 뭐예요? 대안 4고 여기에 원리금 균등이죠. 이게 대안 2고 이게 원금 균등이죠. 대안 3 아닙니까? 이 그림을 따라가시면 문제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1번 보니까 나와 있는 게 1번 모든 대안별 대출 금리에 대한 상환 방식이 다르지만 첫째 연도에 지불한 이자 금액은 최정식을 뺀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최저가 항상 뭐 있습니까? 초기엔 되게 낮거든요. 그 다음에 2번 모든 대안기간, 대출기간 중에 상환한 원금과 이자 총합계 동일해도 이거 뭐야? 이거 원리금 균등에 대한 설명이지. 2번은요. 3번은 보니까 대안사가 누구죠? 최정식. 네, 다른 데에 비해서 대출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자 부담액은 일정 기간 올라갑니다. 올라가지만 일정 기간 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최정식은요, 원금이든 이자이든 일정 기간 올라가지만 일정 기간부터 다시 감소합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보면 떨어지거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4번은 보니까 대안2가 누굽니까? 원리금 균등은 대안3 원금 균등보다 첫째 연대 원금 상이 큰 순서. 원금 상이 큰 순서 결국 뭐 있습니까? 이게 초기인 더 큰 게 누구죠? 원금 균등이지. 그죠? 원리금 균등보다 앞뒤 바뀐 거죠. 자, 그다음에 5번 가보겠습니다. 대안3이 누굽니까? 원금 균등. 균등은 원리금 지급의 가장 큰 방식이고 결국은 원금 균등이지. 답은 5번 되겠네요. 자, 27번 가볼게요. 이런 건 앞으로 시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에서 첫해 납부할 원금 순서죠. 그럼 결국은 이 식을 일단 먼저 쓰시라는 거예요. 자, 순서는 이거부터 합니다. 앞에 글자 중요하거든요. 원금 상환액 플러스 이자 지급액의 원리금 상환액인데 지금 이거 묻는 거죠, 그죠?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 균등 방식은 요 값 항상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을 먼저 구하고 이자 지급액을 빼주면요 남아있는 원금 상환액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값을 구해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원금 균등은 제일 중요한 게 원금 상환액은 대출 기간에 대해서 뭐 있습니까? 대출액 이렇게 하면 이 값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액은 무조건 뭐야? 대출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줄 것이고 이자 지급액 항상 뭡니까? 대출 잔금에다가 이자를 곱해주는 거죠. 단 얘가 조건이 연부 상환입니까? 월부 상환입니까? 월부 상환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연에 있는 값을 좀 월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출 기간이 총 10년이죠. 월 갖다가 월 120으로. 이자 금액도 연 6% 아닙니까? 요걸 갖다 뭐 했습니까? 월 12분의 6으로 나눠줘야 되죠. 요 값이 0.5% 되겠네. 그죠? 이렇게 해놓고 그냥 가셔야 한다고 지금부터. 그래서 대출액이 1억 2천 돼 있더라. 여기 보니 기간 얼마에? 120개월이죠? 따라서 이건 100만 원 된다. 열어보시고요. 얘는 보니까 대출액이 현재 1억 2천인데 그 저당 상수가 0.011 되겠죠? 111. 따라서 이건 133만 2천 원 되겠네. 그 다음에 이자 금액은 보니까요. 첫 해죠. 첫 해면 결국은 1억 2천에서 이자가 0.5%죠. 따라서 이 값은 얼마? 60만 원 되겠네. 빼주면 뭐 있습니까? 73만 2천 되겠네. 요 값을 지금 묻는 거예요. 요거는 좀 조금만 생각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익숙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자, 28번 1번 가볼게요. 1번은 ABS는 담보가 뭐냐? 자산을 담보로 한다. 이 핵심이에요. 2번은 MBB는 모든 걸 누구한테 있습니까? 모든 거 전부 다 발행자 거지. 만약 투자자한테 넘어간다 했으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2번 보니까 위험을 투자 이전된다. 이거 뭐 MPTS죠?
3번은 보니까 MBS는 예, 주택 자금을 대출하여 취득한 주택 지당 채권. 주택을 결국 뭐 있습니까? 이걸 정권 발행한 거죠. MBS요. 4번은 보니까 원리금 수익권과 저기 있는 지당권은 좀 투자자 넘어갔는데 이건 MPTS죠. 5번은 보니까 몇 개의 계층 또 각 계층만 상한 이자 쓴다. 이건 결국 뭐요? 다른 말로 CMO죠. 그래 보시고 29번은 1번 가보겠습니다. 가보니까 자기관리 자본금 5억. 2번 자기관리는 등기일부터 10일 이내 항상 뭐예요? 설립 보고 작성하죠. 국토부 장관에 제출합니다. 3번 위탁 관련 본점 위에 지점 설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원 등도 둘 수 없는 거요. 그 다음 3번 보니까 4번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람 이건 무조건 자기관리지 위탁관리 아니에요. 5번 보니까 위탁 관련 자본금 얼마요? 3억 이상이죠. 올해 정리해 보시고 자 30번 가볼게요. 30번 1번 PF 부의 금융을 누릴 수 있을 그만큼 저기 있는 사업주는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집니다. 2번 이 PF를 워낙 위험성이 큰 결과 대출금리 높죠. 높은 결과 사업만 성공되면 높은 수익 올릴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많은 업자가 참여한 결과 위험이 분산되겠죠. 그죠? 그 반대급부로 협상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금융병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4번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얘는 오직 사업의 계획성만 분석하고 신용평가하지 않는 결과 신용평가 비용만큼 절감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사업자 개발 사업이 현금 흐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파산 등이 난다 해도 절대 개발 사업에 아무런 영향 주는 게 아니죠. 그래 보시고 자 31번에 이제 기업 우리 개발은 무조건 다른 건 다 통용되는데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만큼은 제외됩니다. 자, 니은번 TDR은 개발 제한 때문에 규제로 인해서 보전지역 발생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소유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인데 현재 뒷말 틀린 거죠. 현재 널리 시행된 이 말 틀린 거예요. 한국 이거 시행 못하고 있죠. 그죠? 자, 디귿번 흡수율 분석 꼭 하셔야 됩니다. 흡수율 분석은 무조건 과거나 현재 추세 분석이 아니라 미래 추세 분석이요. 니얼번 가보겠습니다. 자, 법률상 위험증의 용도, 지역, 지구지 이건 공법이고 소유권 등은 사법이 되죠. 그래 뭐 이건 맞는 질문이고 미연번 가볼까요?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업자에 따라 선택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맞는 건 기역, 니얼, 미연번. 자, 32번 LQ. 이런 건 저 문제 푸는 요령이거든요. 원래 LQ는 이거죠. 32번. 얘는 항상 뭐 있습니까? 무조건 전국분의 지역 이렇게 쓴답니다. 전국에 있는 총 인구에 대해서 A 산업의 인구, 지역에 있는 총 인구에 대해서 지역의 A 산업의 인구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건데 이걸 문제 풀 때 딱 이 순서가 높은 걸 딱 물어주죠. 전자산업에 대해서. 그럼 나 같으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A, B, C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데 여기 있는 전자산업만 가보고 전자산업 또 뭐 있습니까? 전체 산업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거기 보니까 쭉 한번 제가 써볼게요. 150, 그 다음에 250, 600. 얘는 천하입니까? 전체는 보니까 400, 500, 1100. 2000. 그러니까
이 전국하고 이제 지역을 비교할 때 이렇게 하시라고. 이걸 딱 나눠보면 이건 얼마 되면 2분의 1 되는 거 아니에요? 전국은? 그 전국은 뭐지? 2분의 1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 이렇게 약분해봐, 약분 이렇게. 얘는 400분의 150원, 이건 2분의 1보다 적지. 그죠? 이건 500분의 250, 2분의 1 아닙니까? 얘는 1100분의 2분의 1보다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이게 2분의 1보다 얘는 작다. 이건 1보다 작은 거. 이건 같으면 1인 거. 그죠? 이건 1보다 큰 거죠? 이렇게 문제 푸시라고. 문제를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이게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게 C, B, A 순서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3번 1번 갑니다. 자산 부채 종합 관리, 이건 시설 관리가 아니라 무슨 관리요? 자산 관리 될 것이고, 5척 2번. 자, 자기 관리는 입주자와의 소통 측면에서 위탁보다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3번. 기밀 유지 훨씬 더 좋은 게 누구죠? 자기 관리죠. 앞뒤 바뀐 거고. 4번 혼합 관리의 가장 큰 단점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거요. 어려보시고.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건물이 고층화 대규모화될 수 결국 뭐 자가에서 위탁 바뀌 앞뒤 바뀐 거죠? 위탁 바뀌는 거예요. 어려보시고. 자, 34번 마케팅은 이 자체가 매년마다 시험 나온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아이다 원리 셀링 포인트, 이건 소비자 측면이거든요. 이건 다른 말로 고객 점유 마케팅이에요. 그다음에 STP 마케팅 믹스 포핀, 이거 뭐 전부 다 시장 점유 마케팅이죠. 그다음에 관계 마케팅 둘 다 나와야 되죠. 소비자와 공급자 나면 이거 무조건 관계 마케팅이고. 자, 우리 거기서 STP에서 S는 세그멘테이션이고 T는 타겟팅이고, 이 STP의 P는 뭐예요? P는 보니까 이건 위치 포지셔닝입니다. 요거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밑에 있는 미연번 마케팅 믹스는요, 믹스는 이게 포피 아닙니까? 그죠? 포피. 그래서 P가 4개 있는 거죠. 프로덕트, 또 프라이스, 그 다음에 프레이스. 요까지 맞는데 요 P가 틀린 거죠. 요 P는 뭐야? 이게 프로모션이죠. 최근에 이 집은 꽤 많이 내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프로모션과 요 포지셔닝은 다른 거예요. 포지셔닝은 STP에 대한 P이고 프로모션 포피에 있는 P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35번 가볼게요. 1번. 자, 감정평가업체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토지 이용 가치 비슷한 인정되는 표준지 공식을 기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2번, 감정평가업체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토지 등을 평가하는 것을 그 직무를 하고 있는 거죠. 3번. 자, 국가에서 뭐 있습니까? 부동산 등을 평가할 누구한테 의뢰합니까? 감정평가에서 전문가한테 의뢰합니다. 4번. 자, 감정평가업이란 건 타인에게 의뢰에 따라서 보수를 받고 평가를 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가보니까 감정평가업자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감정평가사와 인가받은 감정평가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념이 묻는 거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36번 1번 대체관계라면 이건 무조건 대체원칙이에요. 기회비용이 아니라 대체원칙. 2번은 외부 환경라면 이건 무조건 적합원칙. 3번은 구성요소와 전체 나이 있죠? 나오는 순간 무조건 공헌원칙. 4번은 보니까 경쟁라면 이건 경쟁원칙. 5번 보니까 쭉 있는데 위치 가변성 나면 이건 무조건 변동원칙입니다. 자, D장의 37번. 자,
자, 37번은 이 공식 묻는 거요. 적산법은 뭐라 했습니까? 기초가액에다가 뭘 곱해주는 거요? 기대를 곱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 필요 경비 더합니다. 자, 두 번째. 임대사례 비교법 항상 산출된 임료가 무슨 임료? 비준 또는 유추임료. 디귿번. 수익 분석법 항상 수익임료는 순수익에 필요한 경비, 필요 경비 또는 필요한 경비입니다. 원가법은 적산 가격은 항상 뭐요? 재조달 원가에 감가수용한 거죠. 오래 보시고 이 38번 문제는 무조건 푸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푸는 요령. 제일 먼저 문제 묻는 게 단위당 가격. 제곱미터를 묻는지, 그죠? 아니면 전체 가격을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단위당 면적에 대한 가격을 물으면 이건 절대 면적은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전체 면적 무조건 뭐 있습니까? 면적을 반드시 면적을 고려한답니다. 이걸 먼저 확인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보니까 문제 묻는 게 단위 면적당 가액이죠. 이렇게 딱 물으면 결국 뭐 있습니까? 이제 해야 될 게 거기 있는 숫자가 있는 거 가시면 돼요. 자, 가보니까 비교 표준지 있는데 공시지 가격이 얼마요? 네, 거기 600이죠. 600. 그 다음 지가 변동률 얼마 되어 있습니까? 2% 상승이죠. 항상 지가면 1 플러스 2% 0.01 더해주는 거고, 또 밑에 보니까 인거 지역 요인은 비교 없죠.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 있습니다. 자, 개별 요인 비교 보니까 대상 토지는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가로 조건이 5%를 세죠. 그럼 이 공식은 무조건 이래 가야 됩니다. 항상 공식은 사례분의 대상 이래 가시라고요. 기준은 항상 100%입니다. 그래서 문제 물어줬을 때 대상이 몇 퍼센트 우수하다면 이건 무조건 플러스, 열수는 마이너스요. 그 반대가 플러 사례가 몇 프로 정도 우수하다면 플러스 될 것이고 열수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니까 대상이 자 사례보다 항상 이런 기준 쓰라고요. 해서 5% 쓰면 결국은 플러스 5가 될 것이고 숫자가 있는 건 다 써야 됩니다. 환경 조건이 10%를 써야죠. 사례분의 대상이 있으면 100에 대해서 100 마이너스 10. 또 밑에 뭐 있으면 보니까 그 밖에 보정 요인은 대상 토지 인근 지역의 가격 형성 요인이 유사한 정상 지역의 거래사유 및 평가 시세 등을 고려하여 그 밖에는 50% 정액 보정한다. 이 말이 이거 아닙니까? 사례분의 대상. 그래서 정액.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그 값이 나올 건데 어쨌든 이게 1.02. 요건 1.05. 요건 뭐 있습니까? 0.9. 요건 1.5죠. 이렇게 곱해주면 그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다음 39번은 이 원가법에 대한 설명인데 재조달 원가 물었죠, 그죠? 제곱미터당. 거기 있는 표식에 답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10년 전에 준공된 4층 건물인데, 자, 어쨌든 보니까 그 연면적 대지면 나와 있는데, 건물의 준공 당시 공사 비용이 직접 간접 공사비에다가 개발 이윤포니까 총계 나 있죠. 그 총계에다가 다시요. 분명히 문제에 묻는 거예요. 39번은요. 제곱미터당 가격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연면적에다가 재조달 원가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연면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값이 1250이죠. 재조달가 얼마 돼 있습니까? 36대 있죠.
에다가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10년 전에 건축비거든요, 이게. 그죠? 그래서 그 밑에 10년 전에 건축비 지수하고 기준 시점 현재 건축비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있는 건축비 지수가 보니까 이게 100인데, 근데 기준 시점에 있는 건축비 지수가 135죠.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런 건데 하여간 이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40번 마지막 문제. 1번. 자, 눈에 많이 본 거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 표준지 공식과 항상 이건 뭐 있으면 누구한테 의뢰합니까? 감정평가업자지 한국부동산원 아니죠? 다시요. 내려가셔야 돼요. 토지하고 주택과 비주거가 있으면 항상 어떻게 하는 거면요. 일단 여기서 의뢰 및 검증은 같습니다. 토지는 무조건 뭐 있습니까? 감정평가업자예요. 주택은 무조건 뭐 있습니까? 이건 한국부동산원입니다. 비주거는 요 둘 다이 둘 다. 이런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신청. 자, 이때 일단 여기 개별을, 자, 항상 우리 중요한 건 이 신청 아니고 심의는 무조건 뭐 있습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인데, 중요한 건 개별 공시가 개별 주택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전부 다 이건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원이에요. 그 외 나머지 표준과 이건 좀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원입니다.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2번 보니 그 말이죠. 단독주택 중에 표준주택은 국장인데 이건 중앙이죠. 중앙. 3번 항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다시. 자, 또 같이 볼 건데 이때 보니까요. 공시는 누가 할까 묻거든. 항상 개별은 전부 다 시군구장이죠. 그 외에 나머지 몽땅 다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3번은 그 말이죠. 공동주택의 공시권자는 국토부 장관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보겠습니다. 표준지 공시가는 표준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으면, 이러면 절대 앞으로 표준은 주택이든 토지든 무조건 타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할 걸 가정합니다. 무조건. 5번 가볼게요. 자, 우리 전에 이거 한 적이 있죠. 표준지 공시가 쓰는 경우, 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쓰는 경우 우리 크게 4개 있었죠. 국감 거지. 요 4개 암기하셔야 돼 이거. 자, 국가 등의 업무. 감정평가업자가 개별 토지 평가하는 경우. 그 다음에 거래 지표, 지가 정보 제공. 요 4개는 반드시 표준지 공식을 써야 됩니다. 요 4개. 그래서 거기 5번이 그 말이죠. 네, 평가업자 등이 개별 토지 평가를 무조건 표준지 공시가. 개별 아니라. 자, 일단 이런 건데, 자,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이 점수가 몇 점 이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좀 구분해서, 모르는 것 중에 내가 좀 공부하면서 금방 알 수 있겠다 싶으면 그것만 공부하시라고. 책을 다 보려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 모의고사 푸는 목적은 딱 2개 있습니다. 내가 현재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 파악할 목적이고,
또 이 문제를 주어진 시간 속에 다 못 푸니까 어떻게 문제를 갖다 풀까, 효율적으로 풀까, 이걸 파악할 목적이니까 그런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해설 끝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